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림낚시의 예민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또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에 배운 것을 총정리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내림낚시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예민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림낚시는 굉장히 예민한 낚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붕어의 예신까지도 일관하는 그런 예민한 낚시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림찌에 목줄만 모노줄로 길게 쓰면 다 그렇게 예민해질까요? 자, 그래서 찌놀림, 내림 입질이 나타나기 위한 최소의 입질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질이 내림찌로 찌맞춤을 했다고 해서 모든 입질을 잡아내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붕어의 입질이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 저항보다 커야만 찌 놀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항은 지난 시간에 크게 예민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구성 요소들, 결정하는 요소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크기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으로 나눴습니다. 이 크기, 몇 그램의 힘으로 작용하느냐, 자,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첫째는 잔존무력, 맨목에 맞춰서 맨목 내놓고 쓸 거냐. 두 번째는 찌의 점성저항, 찌가 크냐 작으냐, 소품이 크냐 작으냐, 이런 부분이다. 물의 점성저항. 세 번째가 찌 탑의 표면 장력입니다. 찌 탑의 표면 장력.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솔리드스니까 무시하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4번,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한 바늘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크기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입니다. 길이. 이거는 긴장도입니다. 긴장도. 과연 붕어가 미끼를 몇 cm 움직였을 때 찌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몇 cm를 움직여야만 편납이 움직이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찌가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목줄의 사선, 목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느냐, 사선을 그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적어도 입질이 찌놀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크기 저항과 길이 저항, 이 두 가지를 다 둘 중에 하나,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AND. 1과 2의 AND입니다. 요거 크기와 길이 저항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입질이 찌놀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기 저항, 크기 중에서 제일 크게 좌우하는 요 잔존무력과 결국 찌 목수 조절하는 겁니다. 잔존무력과 이 목줄의 사선은 서로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이 목수 조절에 따른 예민도 표입니다. 예민도 표인데, 자, 요거 도표를 제가 어떤 뜻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이는 7-1, 7-3, 7-13 이게 앞에 있는 게 맞춤 목수입니다. 맞춤 목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조정 목수, 보이는 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결국 이 7-7 되면 칠목에 맞춰서 칠목에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칠목에 맞춰서 3목 정도밖에 안 내놓고 쓴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찌 맞춤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내림 낚시 이렇게 돼 있었고요. 7목에 맞춰서 13목이나 11목 내놓고 쓴다. 더 찌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보통 우리가 플러스 찌 맞춤이라고 합니다. 슬로프 낚시입니다. 슬로프 낚시. 이쪽으로 갈수록 슬로프 낚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목수는 같이 칠목으로 다 맞췄습니다. 이걸 칠목으로 딱 맞춘 겁니다. 지금 맞춘 상태에서 뒤에 있는 숫자는 실제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요 눈금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눈금표를 기준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 칠목에 칠목은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주황색이 칠목입니다. 그래서 눈금표를 칠목에 딱 맞추는 게 칠목에 칠목 맞춤입니다. 반대로 찌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띠를 쭉 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13목, 12목 정도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던지면 이거는 슬로프 상태, 플러스 찌맞춤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7목보다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 눈금평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찌를 움직이는 겁니다. 찌를 움직여서 이렇게 놓으면, 자, 이거는 한 3목, 세 번째 목수에 닿았습니다. 그때는 7에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같은 777, 7목에 맞춰서 7목 보이게, 3목 보이게, 11목 보이게 했을 때 과연 잔존부력, 예민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긴장도는 어떻게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7목에 맞춰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주황색이 나왔으면 이게 7목입니다. 자, 지금 물에 넣었는데 주황색 7목이 나왔습니다. 탑이 7목이 나왔고 쭉 내려가 보면, 자, 이거는 바늘이 떠 있는 겁니다. 즉 바늘이 떠 있는 빈 바늘 7목 맞춤이 되겠습니다. 7목에 찌맞춤한 찌에 지금 수심 측정 고무를 양바늘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심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물속에 넣어서 흰높이를 조정해서 한 목만 나오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목이 나오게, 보통 수면에 일치시키든지 한 목 정도 나오게 수심 측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목이 나오게 수심 측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걸 꺼내서 원줄에 눈표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낚시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 목에 기억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7-7, 7목 맞춰서 7목에 조정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내려서 찌를 쭉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눈표는 그냥 놔두고 찌를 쭉 올려서 이렇게 눈표와 찌가 이게 7목에 닿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면 7목에 7목이 되는 겁니다. 자, 7목에 7목을 맞춘 상태에서 양 바늘에 미끼를 달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긴 바늘이 먼저 안착되고 살짝 당겨서 짧은 바늘이 안착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약 7목 정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수조기 때문에 7목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약간 사선을 그리기 때문에 6목 내지 5목, 6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7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민도 실험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일정한 무게를 탑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황색 7목이 보입니다. 자, 요거 편납을 위에다가 넣었을 때 일정한 크기가 됐을, 힘이 가해졌을 때 과연 몇 목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빨간색이 5목입니다. 빨간색이 5목입니다. 그러면 5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지금, 그러니까 4목 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4목 반 정도가 노출된 겁니다. 자, 이거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7목 띠맞춤을 7목 조정해서 지금 일정한 무게를 넣어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느냐면 약 4목 반이 노출됐습니다. 자, 3목 반이 노출됐는데 이제 플러스 찌맞춤으로 한번 가서 해보고요. 마이너스 찌맞춤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찌맞춤 중에 11목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수 조절하는 거는 똑같이 요거 눈표를 기준으로 자, 11목이면은 찌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올려서 결국 슬로프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주황색, 요 밑에 요 주황색이 11목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목수를 11목에 맞췄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약 10목 내지 11목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10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10목. 이 빨간색이 9목이고 주황색이 11목입니다. 지금 10목이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조정은 11목에 했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 10목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 똑같은 무게, 아까와 똑같은 무게를 한번 탑에다 얹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7목이 4.5목으로 갔습니다. 자, 몇 목이 가나 보십시오.
약 3모까지 내려갔습니다. 3모. 반대로 자 7-3목 찌를 다시 쭉 내려서 3목 정도, 3목 내지 2목만 노출되게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3목에 맞췄습니다.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2목 내지 3목 정도가 노출이 될 겁니다. 자, 2목 반 정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라고 7-3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편납을 얹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7목이 4.5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빼면 약 2.5목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슬로프에 갔을 때는 11목이 3목으로 갔습니다. 11목이 3목. 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8목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만큼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5목 움직였고 8목 움직였으면 여기도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면 3목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보이는 게 2.5목밖에 안 되니까 힘을 가해지면 이거는 거의 잠수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2목 반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결국 요 잔존부력, 여기서 얘기하는 잔존부력은 아까 설명드렸던 크기 저항의 대표입니다. 크기 저항인데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플러스 찌마침으로 갈수록 이 목수가 같은 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힘이 작용을 했는데 7목을 내놓고 썼을 때는 2.5목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11목을 내놨을 때는 8목이나 움직였습니다. 근데 3목을 내놨을 때는 7목에 맞춰서 3목을 내놓고 썼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잔존부력은 마이너스 찌맞춤보다는 플러스 찌맞춤, 즉 슬로프를 많이 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찌맞춤으로 갈수록 조금 내놓고 쓸수록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긴장도, 목줄의 사선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목줄의 사선은 이쪽, 이게 플러스 찌맞춤이 슬로프라고 그랬습니다. 슬로프를 많이 줄수록 목줄이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사선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찌맞춤은 팽팽하기 때문에 목줄이 딱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면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슬로프로 갈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민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한 가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AND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존부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무조건 슬로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긴장도는 불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 종합 정리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림낚시의 예민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총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제가 내림낚시 예민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7항목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예를 들자면 찌부력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작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여기서 OX는 5는 유리한 쪽이고, 그 다음에 세모는 보통, 그 다음에 X는 불리한 겁니다. 그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노력들이 과연 힘, 길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힘은 잔존부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존부력. 이건 잔존부력이고, 길이는 이거는 긴장도입니다. 목줄의 긴장도. 이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찌부력을 작게 쓰는 게 잔존부력에 유리하냐, 그리고 긴장도에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항목별로 앞에서부터 한번 7항목을 정리를 지금까지 배운 거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줄 목줄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줄 목줄 두 가지 원줄 목줄로 대표가 되는데 여기에는 나머지 스토파라든지 찌고무 같은 소품들도 포함이 됩니다. 소품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작고 가늘게 쓰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잔존부력이나 긴장도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결국 이거는 굳이 의견을 내자면 이거는 작고 가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원줄이나 목줄 본인의 체험지를 생각해서 또 잡히는 고기를 생각해서 고기를 랜딩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가늘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줄의 단차입니다. 목줄의 단차. 단차를 20cm로 뭐 길게 갈 건지 아니면 짧게 갈 건지 내림낚시에서는 보통은 1cm부터 한 5cm 사이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잔존부력 긴장도보다도 바닥 지형이라든지 활성도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 부분은 잔존부리나 긴장도 대부분 거의 보통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플러스는 짧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플러스지 맞춤입니다. 슬로프 낚시. 슬로프 낚시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찌맞춤을 할 때, 마이너스 찌맞춤, 긴장도가 팽팽하게 할 때는 떡바위 풀어져서 짧은 바늘은 목줄이 뜨면서 바늘이 약간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바늘이 떠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찌맞춤을 할 때는 긴장도가 팽팽하게 할 때는 이때는 단차 길이를 약간 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슬로프에서는 짧게 1, 2cm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찌맞춤에서는 약 4, 5cm 정도로 길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크기. 자, 바늘 크기 대부분 작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요거는 잔존부력 면에서는 작을수록 아까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제도 실험을 했고 이 부분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은데 반면에 긴장도 면에서는 딱 잡아주는 앵커 역할을 바늘이 무거우면은 앵커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도 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늘 크기는 가능하면 작게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게 쓰면 허챔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수원기 같은 경우는 보통 2호, 3호, 4호 정도를 쓰시고 그 다음에 활성도가 좋을 때는 5, 6호 정도, 4, 5, 6 정도에서 쓰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찌부력입니다. 찌부력. 이것도 작게 씁니다. 근데 찌부력을 작게 쓰면 잡고 있는 물의 점성 저항이 적기 때문에 역시 잔존부력에 있어서는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지는데 이것도 역시 팽팽하게 당기질 못하니까 긴장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찌부력은 본인이 캐스팅하는데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던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가능하면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작은 게 좋다고 해서 너무 2.5푼 이하 특히나 이런 봄에 대류 현상이 많을 때 그런 게 쓰면 대류에 밀릴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캐스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거, 너무 크지 않은 걸 쓰되 본인이 사용하는 낚싯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13척 정도라면은 약 2.5푼에서 3푼 정도 노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5척이라면은 약 3푼에서 3.5푼 정도. 그 다음에 18척을 쓰신다면 한 4푼에서 5푼 정도 사이를 쓰셔야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캐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찌 부력, 찌 크기 역시 가능하면은 작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척입니다. 투척. 많은 분들이 수직 입수를 위해서 또 목줄의 사선을 막기 위해서 던질 때도 요즘 그 점 던지기라는 부분도 유행을 하고 또 반스윙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점 던지기는 보통 보면 던져놓고 찌가 설 위치에 떡밥을 떨어뜨리고 찌를 뒤로 더 던지는 두 번 이렇게 쳐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중축 낚시에서 또 제등 낚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는 밑밥층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수직 입수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선을 그리지 않도록 하는 개념인데 중층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중층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는데 내림낚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밑밥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서 집어군을 형성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림낚시를 할 때 대부분 제가 여기가 있으면 낚시인이 여기가 있으면 채비가 이런 식으로 경사져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점 던지기를 하면 심하게 하면은 이렇게 목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편납이나 찌가 멀리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류가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견제를 해줬을 때 오히려 이 목줄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현상, 펴지지 못하고 사선을 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긴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점 던지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점 던지기보다는 반 스윙 정도, 그러니까 찌가 떨어지는 위치보다 한 30cm 정도 앞에 떡밥이 떨어지도록 그 정도로 반스윙으로 던지시는 게 좋고, 그거는 입질용과 밑밥용을 따로 놓을 때입니다. 따로 놓을 때 그렇고, 만약에 비중이 가벼운 입질용 미끼만 단다 또는 훑쳐서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풀스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풀스윙을 하시고 밑밥을 같이 넣어서 집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점 던지기보다는 가능하면은 반 스윙 정도, 그 정도로 운용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찌맞춤입니다. 찌맞춤도 어떤 분들은 약하게 맞추는 게 3, 3옥에 맞추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강하게 11목 정도에 맞추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겁니다.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만약에 부력이 큰 찌를 봤을 때 부력이 큰 찌를 쓰고 그 다음에 대류도 없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낚시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약한 맞춤이 좋습니다. 약하게 3, 4목 정도, 이 정도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반대로 부력이 작은 찌를 쓰고 그 다음에 대류도 있고 또 공격적인 낚시, 속공 낚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받아치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강한 맞춤을 해야 됩니다. 보통 9목에서 13목까지. 13목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13목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중간 경우 평균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약 5목에서 7목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6, 7목 정도 맞추면, 그래서 얘가 평균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평균이 약 13목이라면 7목 정도 됩니다. 7목 정도. 요 정도 6목 내지 7목 선에서 맞추시고 시작을 하시고, 그 나머지 잔존부력 조정은 이 찌맞춤으로 가려가지 마시고 목수 조절로 하시면 됩니다. 목수 조절로. 그래서 요 찌맞춤에 이게 3목에 맞춰야 되나 11목에 맞춰야 되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평균 6목에 맞춰 놓으시고 6목 내지 7목에 맞춰 놓으시고 목수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수 조절입니다. 목수 조절. 보통 요걸 가리켜서 잔존부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목수 조절. 자, 아까 요 실험을 통해서 요 목수 조절에 따른 예민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똑같이 7목을 맞춰놓고 몇 목을 내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입질이 작용을 했을 때, 같은 입질이 왔을 때 잔존부력에 있어서는, 자, 7목을 내놓고 쓸 때는 4.5목만 나왔어요. 여기 2.5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1목 내놓고 쓸 때는 3목으로 남았어요. 8목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3목 내놓고 쓸 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수 조절에 따라서, 목수를 몇 목 내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찌가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적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잔존부력, 많이 움직이는 크기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찌 맞춤, 많이 내놓고 가는 거, 슬로프 낚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유리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잔존부력과 긴장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요 잔존부력만 생각을 해서 플러스 찌 맞춤으로 찌를 많이 내놓고 쓰게 되면 긴장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것도 약 7목에서 9목 정도, 요 정도 선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요 정도 선에서 하시고, 특별한 경우 뭐 바닥이 감탕이라든지 또는 받아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치맞춤 쪽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입질이 정말 적을 때는 요 슬로프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질 1시간에 몇 번 입질을 보느냐, 그래서 약 1시간에 평균이 5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입질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이거는 0, 또는 플러스 2목 사이입니다. 0, 플러스는 플러스 2목 사이, 이런 경우가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질이 정말 없을 때 1시간에 결국 5번 이하입니다. 한두 번 입질을 볼 때, 죄송합니다, 거꾸로입니다. 한두 번 입질을 볼 때, 입질이 정말 약할 때, 저활성기, 요때입니다. 요때는 오히려 슬로프 쪽으로 갑니다. 자, 요때는 슬로프 쪽으로 가고, 입질을 10번 이상 볼 때, 10번 이상, 활성도가 굉장히 좋을 때, 그때는 긴장도 좋게 해서, 긴장도가 좋아도 입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저는 실목에 맞춰서 9목 조정해놓고 플러스 2목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목수 조절을 실목에 맞춰서 9목의 목수 조정하더라도 실제로 보이는 거는 6목 내지 7목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풀어지면서 7목 정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내림낚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굳이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가 과학화되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 본인의 경험을 너무나 믿고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본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해프닝, 우연히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너무 믿다 보면 과학화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에 충실하게, 또 설사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옛날 본인 경험만 믿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기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면서 낚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낚시를 하시는데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